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유통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진으로 볼 때보다 소비자의 구매 전환율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라이브 커머스가 아주 익숙한 쇼핑 방식입니다. 동시에 라이브 커머스를 쥐고있는 화려한 언변과 능숙한 장사 수완으로 똘똘 뭉친 유명 스트리머들은 연간 수백억 원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사용자는 바로 소비자가 되고 그 짧은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스트리머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들이 자신 있는 물품들을 소개합니다. 중국의 대표 인터넷 쇼핑몰에는 라이브 채널 메뉴가 이와 같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은 거의 하루 종일 라이브 방송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 안에 작은 점포를 세워놓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간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끊임없이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빠르게 성장을 시작한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현재 1년에 1000억 위안, 하나 약 16조 원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近几年在中国越来越流行这种购物方式，也越来越多的人可以接受和喜欢这个购物方式。尤其是今年疫情之后，实体购物变得越来越不方便，所以网上直播带货越来越被广大的民众所接受。这毕竟是成为一种新兴的购物方式。其实这种购物方式在中国已经流行了很久，只不过是最开始的时候知道的人很少，相信这种购物方式的人也很少。近几年的中国，这种购物方式会越来越流行，发展的也比较迅速。 현재 가장 잘 알려진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는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 카카오의 톡딜 라이브, CJ 올리브영의 온라이브, 롯데백화점의 백라이브 등이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현재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몇 번의 시범 운영 끝에 큰 성공을 거두며 매달 1, 2회 정기적인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 중 물건을 구매할 시 추가적인 할인이나 혹은 증정, 혜택,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등 유입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큰 성장은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현 시국에 가장 알맞은 비대면 방식이자 IT 시대에 맞춰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획기적인 유통 방식입니다. 중국을 성장 모델 삼아서 한국에서도 큰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고차 업체들은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고차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희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중고차 판매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그 지정 기간이 끝이 나며 현대차가 중고차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는 중고차 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여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중고차 거래 관행의 문제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중고차 중개 매매 관련 불만 상담 건수가 27,000건 이상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서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 혼탁, 낙후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76.4%를 차지했습니다. 기존의 중고차 시장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하여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시장이 투명화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차 하면 시세나 매물을 속인다든지 표준화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니까 좀 시장이 불투명한 이미지가 강한데 대기업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편 대기업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 분야든지 거기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과 그런 자영업자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현재 기존 중고차 업체는 현대차의 진출이 골목시장 상권 뺏기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시장이 확대되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소비자들의 구매 환경 개선을 넘어 시장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튜디오팡 서유지였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주원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 한해 경제는 만성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주식시장은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식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며 이른바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열을 가함에 따라 주식시장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큰 노력 없이 거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불나방처럼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일부는 빚까지 내가며 주식 투자에 몰입하는 비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는 2030 세대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저금리, 저성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므로 목돈 마련이 가뭄에 콩나듯 어렵습니다. 이에 취업 및 직장 생활로는 자산을 늘릴 마땅한 방법이 없어 돈벼락을 꿈꾸며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2030 개미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확신과 관점의 확립이 필요하며 치열한 학습 없이 투자를 시작하면 통장에 마이너스 바람이 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1억 천금을 벌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도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030 청년들의 잘못된 주식 투자가 막대한 피해를 촉발하지 않도록 건전한 투자 문화의 정책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스튜디오팡의 첫 번째 뉴스 콘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